안녕하세요. 예, 우정혁 국어수입니다. 자, 오늘은 소춘향가라는 작품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소춘향가. 작은 춘향가네요. 그렇죠? 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몽룡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는 춘향이의 모습이 이제 제시됩니다. 자신의 집을 찾아올 것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는 거. 예,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고요. 춘향의 거동 보아라. 오른손에 일광을 가리고. 그렇죠? 예, 판소리계 작가의 특징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 보니까. 햇빛을 가리고 왼손 높이 들어 저 건너 중림 보인 대나무 숲 보인다 이거예요. 대나무를 심어서 울창하다, 무성하다, 우거졌다 이거죠. 솔 심은 곳에 정자가 있다 이 얘기예요. 동쪽에 연당, 연못이 있다 이거예요. 서쪽에 우물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대꼬와 영탕법이 쓰였죠. 도방에 심의 오옥과여 문전의 학종 선생유라. 자, 요 부분 이제 해석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제 순특강에 제시된 부분은 요 부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이렇게 해석은 하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는, 노방에, 쉽게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노방에 오이가 심어져 있고, 문 앞에는 버드나무가 있는 집이 바로 우리 집, 춘향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은.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이건 바로 왕유의 노장행이라는 그 구절입니다. 구절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가난해서 내가 길가에 때때로 이제 동롱에 오이도 팔았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 앞에서 이제 오류 선생 있죠. 도연명. 버들 심는 것도 내가 배웠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왕유의 씨는 이제 몸을 자기가 낮춰서, 신분에서 이제 몸을 낮춰서 지낼 때도 있었다라는 이제 속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거죠. 오이가 심어져 있고, 길거리에 오이가 심어져 있고, 우리 집 앞에 버드나무가 하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손흑강 주석에 보니까 전혀 해석이 안 되는 엉뚱한 내용이 지금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쓰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전의 학종 선생유라. 문전. 문 앞에 학종 선생유라라는 것은요, 문 앞에 오류 선생을 본받아 버드나무를 심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오류 선생은 이제 도연명이죠. 홍대 자기 집 문 앞에 버드나무 5그루를 심어서 오류나무예요. 오류 아셨죠? 예. 김버들 휘늘어진 늙은 소나무예요. 광풍에 사나운 바람에 흥을 겨워서 우쭐우쭐 음성 상징어죠. 춤을 추니. 그러니까 불어오는 봄바람에 나무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법이 쓰였고 감정이입이 쓰였죠. 화자의 감정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동일시됐죠. 화자와 감정이. 이 춘향의 기대감이 지금 이 묘사, 이 감정이입 속에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것 같습니다. 저 건너 살인문 안에 삽살개가 앉아있고 먼 산만 바라본다. 꼬리치는 저 집이다. 그 집이 바로 우리 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혼에 꼭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지금 뭐합니까? 춘향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몽룡에게 자신의 집의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집으로 와라 황혼에 뭐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가실까요? 춘향에 대한 이몽룡의 연정입니다. 연정. 몽룡의 말을 직접 인용한 거고요. 조급함과 아쉬움이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몽룡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춘향의 말이 나왔죠. 떨치고 가는 형상 사람의 뼈다귀를 다 녹인다. 완전히 흠뻑 빠진 거네요. 너는 웬 계집이길래 나를 이렇게 녹이느냐. 너는 웬 계집이길래 장부의 간장, 애간장을 다 타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몽룡이가 춘향이의 미모에 완전히 빠진 겁니다. 그래서 흠뻑 빠진 거죠.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녹음방 초승화시에 해는 어이 더디가고. 이 말은요. 우거진 나무 그늘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아름다운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름철 아주 화사한 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더디 간다는 얘기는요. 한낮에 기다림의 시간이 더디게 간다. 왜냐하면 만나기 전에 그렇죠? 밤에 만나야 되는데 낮에 기다림이 너무나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너무 조급한 거죠. 오동추야 긴긴달에 밤은 어이 빨리 가냐 막 이런 얘기. 11월에 이 가을밤을 오동추야라고 하는데 춘향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이제 몽룡의 심정이 아까 여기 나왔죠. 그리고 서로의 만남이 너무나 짧죠 여기.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인물의 그 심정이 연달아 제시된 겁니다. 연달아 아셨죠? 이거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은 이제 어때요? 황진이 시조에 보면 왜 나와 있죠. 기나긴 밤 동짓달 나오는 장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 하면서 나오는 시조 있죠? 황진이 시조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네요. 그죠? 님과의 그 만남을 그리워하면서 아쉬운 밤을 길게 잊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제 섞여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하실 필요는 있어요. 춘향과의 장면을 논리적 연관성 없이 어때요? 편집했죠, 지금. 편집했다는 거예요. 대꾸와 대조를 통해서 삶의 뭐 허망감을 좀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출제가 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셔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인데요. 이별한 몽롱에 대한 춘향의 그리움, 슬픔이 나옵니다. 그래서 1월 무정, 1월은 이제 세월이고요. 무정한 세월아, 허망하다, 덧없다. 옥빈 홍한 공로로다. 옥빈 홍한이라는 얘기는 옥 같은 긴 머리와 붉은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젊은 미인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공로는 아무것도 해놓지 못하고 헛되이 뭐한다? 늙었다. 헛될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허노라고도 합니다. 헛되이 늙었다 이겁니다. 아셨죠? 네, 헛되이 늙었다. 그래서 대꾸법을 써서 삶의 무상감,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인생 무상, 일장춘몽, 한단지몽, 뭐 이런 것들, 호접지몽, 이런 한자성어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고 가련마는 과장법이죠. 과장법.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과장법입니다. 지적동방은 가까운 님이 계신 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천리나 되냐, 왜 그렇게 못 보느냐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에요. 화자는 이제 니은을 언급하면서 여기 세월의 덧없음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화자에게 인생 무상을 환기하는 부분이에요.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예요. 화자는 또 1월 무정 덧없다고 말하죠. 니은을 언급한 뒤에 이별한 님에 대한 뭡니까? 그리움을 또 제시합니다. 무상감, 그리움, 이런 정서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인과 이별한 자신의 현재 처지와 관련될 뿐 시선 이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탁 문제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 이동은 없어요. 또 화자는 니은을 보면 아름다운 자신의 얼굴이 늙어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화자가 접할 수 있는 대상인 거죠. 또 니은은 화자에게 인생 무상함을 환기할 뿐 공포, 두려움과는 이제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또 니은을 통해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죠. 그렇지만 자신의 부정적 현실을 뭐 이겨낸다,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또 몽룡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죠. 또 자신이 흘린 눈물을 받으면 배도 타고 갈 수 있다고 말하죠. 과장이죠. 춘향의 말을 제시한 겁니다. 몽룡에 대한 춘향의 그리움을 뭐 한 거예요? 압축적으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핵심 정리에 가시면 이제 판소리의 작가고요. 조선시대 후기 12작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남과 이별에 대한 춘향과 몽룡의 희비, 그렇죠? 희비, 만남의 즐거움, 헤어지면 이별의 비극, 이거죠. 자, 표현상 특징 가시면요. 판소리 춘향가 중 당시 관객들이 선호했던 장면을 조합한 겁니다. 그렇죠. 인기 있고 대중성이 있어야 공연할 때 좋죠. 그런 의미에서 선호 장면을 조합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또 두 사람이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 그리고 헤어지는 이후에 춘향이가 슬퍼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또 논리적 연관성이 없어요. 이러한 장면을 추약하고 변형, 확대해서 편집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때요? 춘향가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게 바로 소춘향가입니다. 또 판소리의 작가는 어때요? 선행했던 판소리 대목 중 향유충, 우리 그 즐기는 층이 좋아하는 인상적인 장면들을 선택적으로 패러디한 거죠. 선호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집하는 방식을 통해서 중요 대목의 담론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이게 바로 판소리 작가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감정이입하는 부분이 있었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죠. 몽룡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는 춘향의 기쁨의 정서가 지금 이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 녹음이나 옥빈 황한 같은 색채가 있죠. 녹색, 그 다음에 홍색, 붉은색이에요. 옥색, 그쵸? 색채어를 대비하여 대상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조심하셔야 돼요. 색채어가 쓰였다고 맞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뒷부분, 색채어를 대비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제시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음성 상징어를 활용했다. 화자가 바라본 풍경을 생동감 있게 제시했다. 이게 막 우쭐우쭐 이 부분이죠. 우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여 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틀렸죠. 왜냐하면 녹이느냐를 통해서 돌아서는 춘향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빨리 가냐 이거죠. 님과 함께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에 아쉬움을 노립니다. 원망과 아쉬움이 있지 이를 통해서 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분석하셔서 정확히 마음속으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춘향가 중에서 춘향과 몽룡이 만나는 장면이라든가 사랑하던 사람이 이별한 후의 장면이 제시된 겁니다. 크게 만남과 이별이에요. 그래서 이는 두 부분이 당시에 향유충이 좋아하는 인상적인 장면이죠. 만남과 이별이. 그렇죠? 그래서 판소리계 작가는 이 향유충이 좋아하는 인상적인 장면을 선택적으로 패러디한다. 요것이 판소리계 작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판소리계 작가 소춘향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왠지 공부를 해보니까 올해 수능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여러분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에 소춘향가를 주목하셔야 될 겁니다. 춘향전이라든가 춘향가와 비교해서 또는 다른 판소리계 작품과 유산가라는 뭐 작가 많잖아요. 그런 작가들과 복합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느껴지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